네, 저는 황수연 전통식품의 대표 황수연입니다. 저희 집은 여기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있고요. 미륵사지 뭐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예, 뭐 석탑도 있고 뭐 옛날에 드라마 촬영지도 했던 서동요, 예, 서동공주 촬영지도 있었고요. 저희 회사는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직원은 한 8명 정도 되고 있고요. 뭐 특허, 디자인, 상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증 현황으로는 뭐 전통식품이나 유기가공, 햇삽 등을 보유하고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 해서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저보고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 직원들 이렇게 보고 저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4남매 중에 몇째세요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는 같은 4남매냐고 이렇게 해서 많이 여쭤보세요. 저희 집은 제가 뭐 4남매 중에 몇째가 아니고요. 제가 아기가 4명이 있어서 4남매라는 브랜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래된 사진입니다. 저희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막내 이렇게 제가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왜 금마에 내려왔을까? 저는 이제 아이를 넷을 낳았고 전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고 결혼하자마자 애를 넷을 낳았어요. 예, 그래서 막내를 제가 29인가 30에 낳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만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기 때문에 어디 직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가정에서 아이만 키우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참 사람이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삶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학부 때 공대를 나와가지고 뭔가 답이 딱 떨어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1 더하기 1은 2, 뭐 5 아니면 X 그런 성격이었고 뭐 답이 딱 떨어지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인생을 한 40 몇 년 살다 보니까 느낀 건 참 인생은 O 아니면 X 외에도 세모도 있고 점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고 참 여러 가지 그런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젊었을 때 저를 보시는 분들은 햇님 같다. 표정이 햇님 같이 방긋방긋 웃고 다녔으니까 굉장히 밝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의 운명은 결혼하면서부터 완전히 진짜 굉장히 험난의 길을 걷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생활하던 중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좀 아프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 또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저는 애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이를 계속 위에 아이들을 다 봤어야 됐고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20대, 30대를 떠올리면 굉장히 좀 많이 슬픈 일이 참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투병을 계속 하다가 계속 병이 안 좋아져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익산분이세요. 저는 이제 고향이 이쪽이 아닌데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좀 뭐 한의사셔가지고 그런 뭐 약 같은 거, 한약 같은 거 그런데 이제 민간요법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고 또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뭐 민간요법이다 아니면 그런 식재료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아버지도 젊으셨을 때 40대 때 위가 터져서 30대 때 위가 터지셨고 40대 때 중풍 오셔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셨는데 그런 가족적인 환경들이 있어서 어머니가 저를 이 시골로 강제로 끌고 오셨어요. 여기에서 유기농으로 농사도 짓고 좋은 거 만들어서 먹이면 신랑을 살릴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농사의 니은자도 모르고 농사 접은 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거의 익산 금마에 거의 끌려왔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래서 이제 텃밭이 있는 부지가 있는 집을 하나 사서 거기에 뒷마당에
이 마당인데 지금은 이제 여기가 다 장독대로 바뀌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좋은 거 이제 심어 먹으라고 이렇게 데리고 오셨는데 그러던 중 저희 남편 한 근마에서 한 3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아쉽게도 안타깝게 예, 좀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뭔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먹고 살까? 일해본 경험도 없고 아이는 넷이고 다 유치원 다니고 있었고 너무 암담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집에 모과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모과나무에 저희 어머니가 이사 올 때부터 2005년도 이사 올 때부터 조금씩 된장을 담아 놓으셨어요. 항아리에. 근데 매년 저희 어머니가 손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일단 뭐 담으시면 항아리 10개 정도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모과나무 밑에는 한 40개의 항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거 가족이 먹기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담그셨지라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2007년도 막상 제가 혼자 되고서 어떻게 애들을 먹고 살지라는 고민했을 때 그게 이제 항아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거 일단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2007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해요. 제가 일하는 경험도 없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는 적도 없었고 당연히 창업해본 경험도 없었고 모든 게 다 처음 경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상호는 뭘로 할까 했더니 제가 가진 게 가진 거 외엔 제가 참 내세울 게 참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사남매라는 이름을 쓰자. 그래서 아이 키우는 엄마가 만드는 거라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건강이라는 그런 부분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호를 사남매 시골 된장이라는 상호를 써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4월 3일 날 창고 하나 막 후다닥 개조해가지고 허가를 내서 사업자를 낸 날이 4월 3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팔 데가 없는 거예요. 팔 데가 없어서 어디에 팔지?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아이 넷을 막내가 유모차 타고 다녔어요. 유모차 위에 된장 박스 놓고 중앙체육공원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익산 사시는 분은 아실 텐데 공원에 가가지고 그냥 시식하면서 팔아봤어요. 아이들 넷을 여기다 쭉 세워놓고 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남매 시골 된장이라고. 정말 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2007년도 매출이 거의 전무하다 거의 100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다 한 1년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고 저희 친정이 경기도 쪽이었는데 올라가야겠다. 여기서 내가 이럴 게 아니다. 그래서 1년만 좀 해보자 막 이런 생각을 거의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서울에 있는 옥션 판매자 교육도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또 경쟁사라고 해야 되나? 된장 딱 치면 나오는 상위 1, 2, 3등의 그런 된장 사다가 먹어보면서 맛도 비교해보면서 내가 팔릴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맛을 보니까 우리 집게 그래도 팔릴 것 같은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자 교육을 받고 제가 상세 페이지를 정말 허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판매 시작한 게 2008년도 4월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4월에 창업을 해서 1년 동안 거의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고생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정말 열심히 판매자 교육 때 강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대로 이렇게 하면 노출이 됩니다. 뭐 이런 거 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이제 첫 손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팔게 되고 근데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손님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저희 집이 정말 약초가 많았어요. 저희 환자가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좋다는 건 다 심어놨어요. 집에 없는 거 없어요. 뭐 건프리, 삼백초, 어성초, 돌미나리, 뭐 기타 등등 해서 민들레 해서 정말 저희 집은 거의 약초의 숲이었는데 그때 4월, 5월이었으니까 저희 밭 고랑에 물이 흘러가는 고랑에 돌미나리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서 다듬어서 신문지에 싸서 보내드렸어요. 하루에 한 명이니까 손님이 못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손편지 써가지고 되게 정성껏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
평이 어떻게 올라왔냐면 뭐 된장 맛있다는 평은 안 올라왔는데 돌미나리 향이 죽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탄력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주문이 오기 시작했고 또 이제 양도 늘어났고 그렇게 해서 7월인가 4월에 시작했는데 7월 8월 되니까 된장 치면 거의 1, 2등 안에 저희 회사가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됐는데 또 아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아는 분이 야 지마켓이 뜨는 데인데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옥션 지마켓은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8월에 입점하고 10월에 제가 또 된장 치면 1, 2등 안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항아리가 비잖아요. 항아리에 된장을 퍼다 팔다 보니까 40개 항아리가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성격이시냐면 아시죠? 굉장히 큰 손. 그래서 그걸 보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신 일이 항아리 200개를 사셨어요. 바로 200개를 이제 골동품점에 가서 다 휩쓸었어요. 사가지고는 콩을 또 엄청 사가지고 2008년도에 미친 듯이 담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아리를 보면 남들은 어머 항아리 너무 예쁘다 뭐 막 이렇게 낭만적인 생각하지만 저는 항아리를 보면 지금도 저거 언제 어떻게 팔지라는 고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머니가 저 40개 파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항아리 40개 파는 거 쉽지 않은데 200개를 만드시니까 제가 엄마한테 살짝 엄마 나 이거 못 팔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다른 거랑 달리 된장은 묵혀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놔야 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진짜 맛있게 엄청 많이 담가 놓으셨어요. 그냥 저는 매일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저걸 다 팔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니까 또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우연히 제가 카페 활동을 그때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뭐 기사 이런 거 모집한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바로 찍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빙센스라는 잡지사에 저희 기사가 2009년도 1월호에 실렸어요. 근데 저는 그 기사가 나가면 대박이 나는 줄 알았는데 아무 전화도 없고 뭐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잡지도 별거 아니네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4월인가 전화가 왔어요. 인간극장 PD라고 하면서 제가 저 리빙센스 기사 봤는데요 하면서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하니까 무슨 준비가 필요하나요? 그러게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요. 집 청소도 좀 해야 돼요. 그랬더니 마음의 시간이 너무 없네요. 예, 마음의 준비는 차차 찍으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청소는 저희가 해드립니다. 해가지고 이제 PD분 오시고 이제 촬영 기사님 오셔가지고 열흘 동안 촬영을 했고요. 그때 그러고 나서 저는 방송이 5월에 나가는데 준비되지 않은 대박은 정말 재앙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많은 전화와 그 많은 손님을 받으면서 거의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갈 수 없었고요. 거의 전화 받다가 토할 것 같았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SOS를 우리나라 사람 성격 급해요. 전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방송을 다 보고 전화하셔도 되는데 왜 방송 보면서 전화하시는 거 정말 지금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때 방송 보시면 저는 아무 준비 세수도 안 하고 아침 방송을 누워가지고 보다가 거의 벼락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 전화 받고 핸드폰 집 전화 집에 찾아오시고 세수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동네 친구 다 SOS 청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엄마 난리 나서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때 엄마 아빠 내려오시고 그러고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계시고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공장 같이 하고 있고 그 어머니 아버지 방앗간 나오 계셨는데 그건 이제 동생 물려주시고 저희 집으로 이제 오시게 됐고요.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갑자기 이제 물량이 많고 이제 하다 보니까 생산 시설이 정말 조그만 창고 하나였는데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공장을 새로 짓게 됐는데 좀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건물만 지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저희 2009년도에 공장 좀 증축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욕을 3년 동안 먹었어요. 된장 맛이 달라졌다고. 그래가지고 원인이 뭘까? 그때 처음 공부를 한 걸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식품에 대해서 그냥 멋모르고 하다가 장난이 아니구나 해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받게 되면서 뭐가 문제지? 그랬더니 된장 같은 경우 매주 발효할 때 미생물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새 건물을 지으면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좋은 미생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미 다 져놓고 이미 된장 다 망쳐놓고는 맛없게 만들어 놓고는 그때서야 이제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때 한 3년 정도 욕을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 어떻게 보면 홍역을 치렀달까? 근데 그 덕분에 이제 브랜드가 좀 많이 알려지기도 됐고 지금까지도 저희 팬들 분이 계세요. 네. 그리고 저희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은 제가 처음에 몇 개라고 그랬죠? 항아리? 40개라고 누가 하셨어요? 남자분이 하신 것 아닌가? 예, 40개 맞습니다. 40개인데 지금은 세보세요. 몇 개 정도? 좀 많죠. 예. 그래서 지금 한 1000개 정도, 1000개라고 얘기하면 진짜 하고 뭐 세보려고 하는 분 계신데 진짜 세보시라고 하세요. 근데 포기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픈 사람이 있어서 시골에 내려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재료를 고르는 데 있어서나 식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첨가물을 가능 안 넣으려고 하고 방부제나 뭐 조미료나 그런 거 전혀 이제 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만 가지고 만들 몸에 이로운 건강한 식품 회사를 만드는 게 저희 비전이고요. 그리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 여기 소외계층 지원한다.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간극장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과부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고요. 그 총각 이혼남한테도 굉장히 많은 연락이 왔고요.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편지도 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참 지금까지 보내는 사람은 약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그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는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나갔어요. 저희가 애 때리고 여자 혼자 애쓰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어요. 밥을 못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하진 않았는데 너무 불쌍하게 나가가지고 왜 그 모습이 뭐 하다 자빠지거나 손님한테 욕 먹거나 뭐 영업 갔는데 이제 쫓겨나거나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가서 좀 불쌍해 보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쌀도 보내주시고 농사지은 거 이제 감자 뭐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10만 원씩 후원을 한 2년 정도 꾸준히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래도 그렇게 가난하게 여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가난하진 않은데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까지 후원금 받는 거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저희 지역의 고아원이나 이런 데 이제 후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인연이 돼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사회적 기업 이제 인증을 받아서 매년 이제 뭐 저희 직원들도 이제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 뭐 외국인들 이제 채용도 하고 또 지역에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렇게 채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도 하고요. 여기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서 혼날 것 같고요. 예. 제가 좀 최근 것만 얘기할게요. 저희가 아까 미생물에서 된통 당하고 나서 된장 맛이 엄청 달라져서 연고를 엄청 먹고 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각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식품 기업을 도와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생물산업진흥원이라던가 뭐 농업기술원이라던가 그리고 각 대학들이 있어요. 원광대, 전북대 이런 식품공학과 교수님들 이런 데랑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금마인데 금마의 특산품은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마음에 들어요. 예, 자남의 된장이었으면 좋겠는데 특산품 마예요. 마 아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마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익산시. 그래서 저희랑 연결이 돼서 그때 처음 이제 R&D를 같이 수행하면서 제품을 마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들게 했고요. 제가 전주 발효식품 엑스포에 그 제품 출품해서 마간장이 식약 청정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를 시작을 해서 계속 매년 꾸준히 R&D를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제품은 이제 발화현미 된장인데 현미를 발화시켜가지고 이제 첨가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많이 짜지 않고 좀 약간 단맛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제품으로 좀 상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이제
매년 이렇게 전시회를 많이 참가해요. 해서 국내 그런 판로 개척도 많이 했고 해외도 지금 한 5개국에 미국, 영국, 뭐 뉴질랜드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지금 10월에 제 독일 전시회 갈 예정이고 7월에 미국 갔다 왔거든요. 지금 마켓컬리 판매하고 있고요. 오픈마켓도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학교 급식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그 하루 10,000원씩 하면 1년에 365만 원 매년 말에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기들입니다. 좀 이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주변에 좀 그런 분들하고 좀 나눠서 나눔이 있는 사남매를 만들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을 활용해서 100년 기업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